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를 비추는 광화문이란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의 현판의 의미는 왕의 큰 덕이 온 나라와 백성을 비춘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제는 민주국가가 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비추는 바로 광화문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통해서 보더라도 한양 도성내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법궁에 해당되는 경복궁이 되겠고요. 그 앞에 육조거리로 통해지는 바로 이 문이 남문에 해당되면서 정문에 해당되는 것이 광화문이 되겠죠. 그와 더불어 종묘와 사직이 좌우에 보필을 함으로써 국가 통치의 근간을 이루었었고 그 중심에 광화문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광화문으로부터 흥례문 그리고 근정문에 이르는 이런 산문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간의 좌우 대칭의 궁궐 배치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경복궁이 되겠고요. 그 뒤에 주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백악산, 북악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정전 입장에서 바라다 보게 되면 앞에 광화문 앞에는 육조거리가 이렇게 조성이 되게 되었고 각 육조의 각 관아들은 이렇게 담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이 조선시대 때의 광화문과 그 앞에 육조거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광화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과는 다르게 해태상이 훨씬 앞으로 나와 있었고 이 광화문 앞에 월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은 이 해태상이 광화문에 훨씬 가까이 붙게 되었고 그 앞에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월대가 쪽에 있게 있었던 것이 원래의 광화문 앞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보면은 이 광화문이 중심이었던 시절 이 아니고 이 사진을 보더라도 이제는 대한제국의 황궁이 지금의 덕수궁인 경흥궁으로 옮겨나가게 되면서 어떤 의미에서 광화문 앞이 그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잃게 되고 이렇게 해태상 위에 아이가 올라갈 정도의 상황이 되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즉 조선시대의 육조거리라 불렸던 지금의 세종로는 아간 파천이 일어나고 난 뒤에 결국 방치되게 되었고요. 일제 감정지에 오면서 다시 행정의 중심지, 국정의 중심지로 다시 부상하게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많은 국민들은, 백성들은 바로 대한문 앞으로 모였다는 거죠. 자, 이 대한문 앞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대한문을 정문으로 하고 있었던 경흥궁이 바로 대한제국의 황궁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만 하더라도 정치적인 중심은 지금의 시청 앞에 해당되는 대한문이 중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결국 일제는 지금의 광화문 쪽으로 통치의 중심이 되게 되는 조선 총독부를 옮겨가게 되고 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전시회들을 열므로써 이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의 중심을 이 경복궁 중심, 광화문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도 1915년에 조선물산 공진회가 벌어졌을 때 당시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앞에 있는 것이 매표소였다는 거죠. 자, 그 시기에 해태상과 뒤에 바라보이는 광화문의 모습을 통해서 이 공진회장으로 가는 정문의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러던 것이 1920년대 중반 이후에 아예 조선 총독부가 옮겨오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는 광화문이라는 게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광화문은 여기서 헐려가지고 이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앞에는 지금 광화문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게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중심, 나라의 빛을 비추는 중심이 되었던 광화문은
그 의미가 퇴색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조선 박람회가 열릴 때 하나의 무슨 장식품처럼 전락을 해가지고 광화문이 이렇게 전시회의 품격을 높여주는 문으로서의 역할로 이렇게 전락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국립민속박물관이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 지금의 입구, 민속박물관 입구 쪽에 광화문이 이전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이 앞쪽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이 삼청 동천 쪽으로 이렇게 옮겨온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제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조선총독부 건물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었고 이 광화문로의 모습 또한 그 일제강점기의 모습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950년 6월 28일 이 서울이 북한군에서 함락되었을 당시에 바로 북한군 탱크가 달리고 있는 뒤로 이 중앙청이 보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당시에 광화문 세종로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경복궁과 그 일대의 모습들은 많이 폐허화되어서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중앙청이라고 하는 저희 조선총독부의 건물이 덩그러니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 옆으로 옮겨갔었던 광화문도 결국 문루가 제대로 남지 못한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1966년도까지 광화문은 이 2층으로 되어 있었던 이 문루 자체가 날아가 버린 채로 결국 그 자리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채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정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이 없는 상태에서의 육조거리였던 이 세종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신 이렇게 문루 대신에 이런 문이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의 광화문이 앞이 이루어졌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 이후의 광화문 세종로의 모습 또한 여전히 일제강점기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돼 오게 되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 조선총독부 건물 자체가 중앙청으로서의 기능을 하다 보니까 점차 정치적인 이슈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이 세종로가 맡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현대 역사에서의 민주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 4.19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바로 이 세종로의 모습이 통해서 점차 이제 광화문이 새로운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장소로 역할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1968년에 가서야 광화문이 새롭게 준공이 되게 되는데 이때 준공되었을 때 광화문은 다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시멘트로 만들어진 형태로 이렇게 복원이 되게 되는 것이죠. 1910년에 가서 제대로 광화문이 복원되기 전까지 그나마 제자리에 돌아온 광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이 광화문 앞 세종로는 그 이후에도 민주화 과정을 거치는 중요한 격전지로 한마디로 요동치는 현대사의 중심의 기능을 늘 잃지 않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7년도에 이한열 추모 집회가 벌어졌을 당시에 이렇게 최루탄이 난무하던 광화문 앞 세종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996년도에 와서 우리 역사를 되찾는다는 의미에서 결국 조선총독부의 건물을 헐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경복궁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다시 시작되어 결국 광화문이 가졌었던 원래의 의미를 되찾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붉은 악마로 불렸었던 당시의 응원단들로 꽉 찼었던 이 세종로 광화문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크게
하나의 계기를 이루었었던 당시의 모습을 통해서 이 광화문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추는 하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2016년도에 오게 되면 촛불 집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혁명적 변화의 계기를 이루는 시민운동의 장소로도 이 광화문 세종로 광장이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와서 이 세종로 광화문 광장을 재배치하자라는 논의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오늘날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 광화문 앞에 원래대로 복원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 도로가 이렇게 곡선으로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광장의 역할을 하던 것에 원래 육저거리의 모습들을 일부 복원하면서 차도를 줄이는 이러한 재배치 작업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광화문은 조선 역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 속의 중심으로서 우리의 미래의 가장 큰 기운을 내려주는 말 그대로의 광화문으로서의 기능을 계속할 거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오늘은 이 광화문에 대한 얘기를 여전히 끝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